은숙 씨가 너무 좋아요. 은숙은 대답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약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흥분돼요. 그들은 서로의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은숙의 거친 숨결과 신음은 진호를 더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숙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은숙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 반지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집을 떠나온 지 사흘째,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사진기를 든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웃음을 찍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렌즈를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불쾌했지만 그 눈빛 속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스카프가 흩날렸고 남자가 그것을 붙잡아 건넸습니다. 이런 건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숙은 짧게 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진호라고 소개했고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했습니다. 은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여는 게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진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풍경 속에선 누구라도 예뻐 보여요. 지금처럼요. 그 말에 은숙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잊으려 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의 미소, 정말 보기 좋았어요. 모델로 한번 서보시겠어요?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웃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건 해본 적 없는데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 돼요. 지금 모습 그대로요. 그녀는 망설이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진호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자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바다 냄새가 옷에 스며들었어요. 진호는 셔터를 누르며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소주 한 잔을 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찍을 땐 웃었는데 왜 이렇게 속은 허하죠? 진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잔을 채워줬습니다. 그건 아직 진짜 웃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녀는 그 말에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은숙은 침대 위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진호가 건네준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나였던가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창밖에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은숙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베개 옆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오늘 찍힌 웃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 위험한 동행의 시작. 제주공항 근처의 작은 갤러리. 하얀 벽에 걸린 풍경 사진들 사이로 은숙의 사진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람객인 척 조용히 걸었어요.
사진 속 자신의 웃음이 낯설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섰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 목소리 진호였습니다. 은숙은 놀란 듯 돌아봤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웃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진호는 커피 2잔을 들고 그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바다 안 가보셨죠? 아직 찍을 게 많아요. 그의 말에 은숙은 망설였지만 어느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2사람은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모래사장을 걷는 동안 은숙은 결혼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호는 무심히 카메라를 들었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었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2사람은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해산물을 먹었습니다. 은숙은 오랜만에 술 한 잔을 마시며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날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진호는 잠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무거운 감정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 눈빛 속에서 오히려 안심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자 2사람은 어느 순간 같은 숙소 한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불같이 달아올랐고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웃음을 보고 싶어요. 그 시각 골목 끝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의 손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그는 도연의 비서였습니다. 사진 속엔 바다를 걷는 2사람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그 아래로 무언의 파국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균열의 시작, 도연의 추적. 서울의 사무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낸 사진 파일을 확대하자 모래사장을 걷는 은숙과 진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 남자 유진호. 신상 다 조사해. 짧고 냉정한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비서는 이미 준비된 듯 자료를 건넸습니다. 도연의 눈이 화면을 훑다 멈췄습니다. 진호의 아버지 이름을 보는 순간 입술이 천천히 일그러졌습니다. 10여 년 전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했던 전직 직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다 실종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접근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벌했습니다. 곁에 있던 비서는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서울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여행은 어땠어? 표정이 한결 좋아졌네. 그 말에 은숙은 짧게 미소 지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숨겨진 질문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엔 도연이 직접 준비한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을 기울이는 순간 냉기가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어요. 은숙은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사진 좋아하나 봐. 그 남자 꽤 젊더군. 그녀의 손에서 잔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널 모를 줄 알았어? 그 말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어조였어요.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손거울을 보던 은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호의 얼굴, 바닷가의 바람, 그 웃음이 스쳐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위로
도연의 차가운 시선이 겹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젠 되돌릴 수 없겠죠. 속삭임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와인잔 대신 불법 자금이 기록된 회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남자, 움직임 계속 보고해. 그리고 은숙은 절대 몰라야 해. 창밖에 비친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증표 같았습니다. 도연의 그림자가 거실벽을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밀의 편지. 은숙은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가 우편함 속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낯선 글씨체가 이상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남편 도연이었고 낯선 남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회사 명의의 해외 계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놓칠 뻔했죠. 사진의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진호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보낸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의도인지 자신을 믿으라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숙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대리석 바닥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회사에 나갔고 지훈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요즘 뉴스에 아버지 회사 이름이 자주 나오던데.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래. 그러나 그 미소 뒤로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떠난 뒤 은숙은 다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맨 아래에는 도연그룹 내부 제보자 유진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녀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진호의 따뜻한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 섞인 복수였을까? 은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은 복수의 냉기보다 더 깊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모든 걸 끝내야겠죠. 그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종이 조각을 모아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연의 그림자가 거실을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하네. 그 말에 은숙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으니까 늦지 않게 준비해. 그가 방으로 들어간 뒤 은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피가 가신 듯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은숙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은숙은 찢어진 서류 조각을 꺼내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끝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첫 번째 파문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의 재회. 태풍 경보가 내린 저녁, 바다는 거칠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리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은숙은 가슴속에 돌덩이를 품은 듯 무거운 숨을 쉬며 절벽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젖지 않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둘 사이를 가르고 비명 같은 파도 소리가 대화를 삼켜버렸어요. 진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의 비리를 폭로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이걸 세상에 내놓으세요. 그의 입술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은숙은 그 봉투를 바라보다 손을 떨며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걸 위해 나를 이용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비가 흘러내리는 얼굴 위로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진호가 외쳤지만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은숙 씨, 제발. 그때 절벽 아래서 번개가 치며 하얀 빛이 둘을 비췄습니다. 바람이 몰아치자 은숙의 스카프가 하늘로 흩날렸어요. 진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제 순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잠시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동시에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부하들이 차량을 세우고 절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췄지만 파도 속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진호의 카메라와 젖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구원이었어요. 그날 밤 바다는 한동안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풍이 모든 걸 삼켜버렸다고 말했지만 누군가는 그날 이후 바다 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종종 떠오르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여파와 폭로. 폭풍이 지나간 아침, 뉴스는 연신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 비자금 및 해외 불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기자들의 목소리가 TV를 가득 메웠지만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도연은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다 리모컨을 힘껏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훈이 놀라 달려왔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책상 위엔 진호의 이름이 적힌 문서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날 이렇게 만들었군. 낮게 내뱉은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허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안가에서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리 속에는 은숙의 마지막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파도 앞에 선 그녀의 옆모습, 그리고 마지막 미소.
그 사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고백 같았습니다. 기자들은 진호의 사망 추정이라 보도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검찰 조사에 증인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일기엔 진호와의 만남, 사랑, 그리고 고통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짧게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늦게 온 벌일 뿐. 그 문장을 읽은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서서 아버지의 비리를 직접 폭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눈을 감은 채 짧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죄인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도연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는 감정 없는 얼굴이었어요. 은숙은 어디 있지?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어딘가 한결 잔잔해진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제주 바닷가에서 미숙 아주머니가 스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접어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건 은숙 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오래도록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출판사 한켠에서 한 권의 원고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낯선 바람, 저자는 한은숙. 그 책을 읽은 편집장은 첫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나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뜻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며 책장이 흔들렸어요. 그 바람 속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도 나도 밤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조용한 별빛이 바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 속의 재회. 가을이 깊어진 제주 바다는 한결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은숙의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섬의 외딴 마을에선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짙은 회색 머리를 질끈 묶고 바다를 바라보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미숙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절벽에서 사라진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새벽마다 바다를 향해 무언가를 속삭이는 걸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를 기억하나요? 방 한편에는 낡은 카메라와 찢어진 사진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엔 흐릿하게 웃는 남자의 윤곽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이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그 미소가 원망일지 그리움일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여전히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라디오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진작가 유진호, 복역 마치고 출소. 서연의 손에 들린 찻잔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찬물이 넘칠 만큼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 앞에 누군가 작은 상자를 두고 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메라 한 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실루엣은 예전보다 마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분명 진호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만 서로를 알아봤어요. 진호는 멀리서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스카프가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 천 조각은 달빛을 받아 부드럽게 흔들렸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도 줄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엔 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인연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바람, 새로운 시작. 몇 해가 흘러 도심의 대형 극장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포스터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낯선 바람, 잊었던 불꽃 하는 숲의 마지막 이야기. 그 다큐멘터리의 감독은 그녀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일기와 진호가 남긴 카메라 속 영상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상영 내내 숨을 죽였고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커튼콜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지훈은 미소만 지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이 말을 좋아하셨겠죠.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한편 제주도의 그 바닷가, 바람이 여전히 부드럽게 불었고 게스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 소식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울국제영화제, 한지훈 감독의 낯선 바람 대상 수상.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낡은 카메라와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젊은 진호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에는 여행객 한 명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그녀는 무심코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잘 나오겠죠? 여행객이 웃으며 묻자 서연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럼요. 바람이 도와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안에는 오래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사랑이 시작되겠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파도 위에 퍼졌어요. 그녀는 스카프를 목에 감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스카프를 살짝 들어올리며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낯설지만 참 따뜻하네요. 카메라 렌즈가 그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바다 위로 반짝이는 빛.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랑은 한 번쯤 낯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의 기억. 제주 바다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낮은 숨소리처럼 밀려오고 게스트하우스의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카메라와 사진 몇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해변에서 웃고 있는 진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위로 손끝이 닿자 기억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노을, 그리고 그가 남긴 말. 당신은 내게 구원이었어요. 그 문장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훈에게서 온 편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영화가 끝나도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서연은 편지를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가에는 고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괜찮아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게스트하우스 근처의 언덕에는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이어주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미숙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찍으실 건가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하루요. 낯설지만 예쁜 하루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바다 쪽에서 한 소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진호의 젊은 날을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향해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바람이 스카프를 들어 올려 푸른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있던 자리 여전히 따뜻하네요. 해가 떠오르며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는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어요. 카메라의 셔터가 마지막으로 눌렸습니다. 그 소리 뒤로 바람이 천천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나레이션이 남았습니다. 모든 사랑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기억은 바람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